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시작됩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류현정의 마이크 온 류현정입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3선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달서구가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달서구는 비수도권 자치구 가운데 인구수로 최대 규모인 만큼 여야는 빠르게 당의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출신의 김용판 예비후보를 최종 낙점하며 중앙정치인맥과 관록을 앞세운 보수 결집에 나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밀착형 정치인 김성태 전 대구시의원을 공천하며 생활정치와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양상이지만 김부겸 효과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서 산업단지의 대전환부터 상화로 지하화까지 미래를 바꿀 현안을 가진 달서구. 달서구를 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류현정의 마이크온 화요일의 이슈 길잡이는 뉴스민 이상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오늘 목이 좀 칼칼해서 스카프를 둘렀는데 목 괜찮으세요 이제? 이제 기침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네, 기침 감기 심하게 앓으셨는데 네. 오늘은 안색이 좀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네. 최근 대구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병원에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결국 아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도 중태에 빠졌죠. 맞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3월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월 1일 경에 이제 소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임산부 한 분이 4시간 동안 복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19로 대구 119로 신고가 들어와서 119가 출동을 했지만 이 임산부가 좀 특이 케이스였죠.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이제 28주 차의 임산모였는데 이 케이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역에 없어서 병원을 수소문하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올라갔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쌍둥이 둘 중에 한 명은 숨지고 네. 다른 한 명도 지금 뇌 손상을 입어서 네.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산 위험이 있는 산모였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상태였고요, 이미. 네, 그런데 대구에서는 지난 2023년에 10대 응급 환자가 병원에 전전하다가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사망 사건이 그때도 있었어요. 네. 이때 이제 이송 지연, 수용 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책임형 응급의료 체계라는 걸 도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느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게 조금 엄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사망을 하고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좀 크게 아픈 상황이 발생한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 자체가 이 체계에서 좀 소화하기 힘든 케이스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책임형 응급의료 체계 자체는 내용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응급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은 119 상황 응급구조센터에서 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직권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거든요. 크게 골자는. 그런데 그렇게 응급으로 지정하는 어떤 응급 질환도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네. 이분 케이스는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차들을 거쳤는데 그 다음 절차를 거치면서 확인을 했을 때 이게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산모이기 때문에 조상기 있는 산모이고 쌍둥이를 베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자를 받았을 때 안전하게 아이들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네. 대구에 있는 병원들이 그 조건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통지들을 받았던 거고 그러면서 기존에 이분이 분당에 있는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이동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모든 케이스를 이 의료 시스템 우리의 이 119 시스템이 다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
네. 아쉬운 거지. 지금 현재 대구시가 마련하고 있는 이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소아 중환자실에서 이 아이들을 수용할 만한 상태, 시설이 안 돼 있었다 뭐 이런 설명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건 또 진상 조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 조기에 출산한 아이들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병실이 대구에 있는 게 다 차 있었던 거예요. 네. 한 170개 정도 있는데 네. 그게 다 차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또 어떤 병원들은 전문의가 없고 이런 네. 상황에서 이렇게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3달이나 일찍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일찍 아이를 받아서 어떻게 처치가 안 될 거다 생각해서 병원에서 수용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거 얘기를 조금 나누어 볼게요. 대구시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구청장 군수선거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은데요. 김부겸 효과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된 곳은 대구의 한 곳이죠, 지금. 맞습니다. 이제 막 한 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9개 구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달서구가 그 국민의힘에서 김용판 전 국회의원을 달서구청장 후보로 결정을 하면서 네. 이제 큰 후보, 여야 큰 후보들이 결정이 된 거죠. 국민의힘은 김용판 후보로 결정을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김성태 전 대구시의원을 후보로 확정을 하면서 네. 사실상 1대1 구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용판 후보가 결정되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이 참 이야기거리가 많았죠. 기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원래는 후보가 모두 5명, 6명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많았네요. 달서구청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6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런 후보들이 이들 중에서 3명, 김용판 전 의원과 김영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 그리고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까지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을 해서 경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선 과정에서 김영일 부구청장과 홍성주 전 부시장이 단일화를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일화가 결정까지 됐었죠. 김영일 네. 후보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김용판 의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였냐면은 경선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이 세 사람이 맺었던 합의서가 있는데 경선이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 후보자 사퇴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미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단일화와 홍 전 부시장의 사퇴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네. 식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걸 중앙당 공관위가 받아들이면서 결과적으로 3인 경선이 이루어졌고 네. 이 3인 경선에서 김용판 의원이 후보로 최종 낙점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네, 단일화 한다고 했다가 다시 단일화가 아니라고 했다가 뭐 네.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좀 냈죠. 맞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달서구에 국회의원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다 함께 입장문, 그러니까 의견서를 중앙당 공관위에 제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김용판 전 의원 측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적, 비판을 받아들여가지고 3인 경선으로 결정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후보, 김영일, 홍성주 두 후보의 단일화 경선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단일 후보로 해서 2인 경선으로 진행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중앙당 공관위가 이렇게 가냐면 안 된다는 입장까지 내면서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네, 달서 구민들께서 혼란이 아주 크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정리가 돼서 김용판 후보가 네,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과 내일 이제 달서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각각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슈 길잡이였습니다. 네, 오늘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용판 달서구청장 후보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판입니다. 네, 우리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하고도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아는 사이시죠? 뭐 현장에 있으면 뵀었는데 의원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 뵐 특별히 테니까 기억이 안 남아가지고 앞으로 기억 좀 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원래도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시긴 한데 약간 목이 쉬신 거예요? 아, 감기가 지금 열흘째 계속해가지고 목 오늘 감기시군요. 진짜로 약속 안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네,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말도 계속 많이 하시니까 목이 빨리 안 나으시나 봅니다. 좀 그런 면도 있고요. 네, 많이 피곤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달서구청장 후보 결정 과정이 좀 시끄러웠어요. 잡음이 좀 있었는데 뭐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됐고 축하드립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시작인 거죠. 제대로 이제 선거운동도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의 첫걸음이다. 네. 그 김영일, 홍성주 후보도 사실 행정가로서는 굉장히 역량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아이, 훌륭한 분들이죠. 네, 뭐 떨어지고 나서 소통은 하십니까? 아이, 그럼요. 제 좌우명이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다. 네, 저서에서 봤습니다. 당연히 함께 해야죠. 아, 그러면 떨어진 잘 후에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시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후보님 이번에 이 선거에 나서시면서 국회의원에서 구청장으로 좀 뭐 어떻게 보면 체급을 낮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체급을 낮췄단 말은 이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역할의 문제죠.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저는 지역 발전의 의미에서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구청장이 중요하고 체급이 더 높다.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게 구청장 당선되고 나시면은 이제 계속 구청장 업무로 쭉 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지난 출마 선언 됐습니다만은 누구 면도로 그 전에 어떤 분들 면도로 이걸 기할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싶고 대구시장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는데도 다시 마음을 당연하죠. 돌릴 가능성은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럴 일도 없지만 불러준다 예언해도 안 간다. 그렇군요. 네, 구청장으로 네. 마무리합니다. 저는. 네, 제 우리 공직이시고. 시청자분 중에 달서구청장이면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참 막중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그럼요. 네, 그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달서구청장 선거는 아니지만요. 대구가 지금 선거 국면에서 참 전국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대구시장 공천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풀릴지 혹시 예상하시나요? 우리 옛말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런 말이 있죠. 마지막 잘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옛날 그 모 코미디언 말이 생각납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나오죠. 잘 돼야 할 텐데, 될 텐데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결국 주호영 의원이 내일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지금 무소속 출마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고, 이 무소속으로 나오시면 굉장히 불리하지 않나요, 국민의힘에는? 글쎄요, 김부겸 전 총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은 1대1 될 것이다. 저도 마지막은 그래 갈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아, 결국은 보수가 결집할 거다. 그럴 수밖에 그렇게 보세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런 실망감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앞서 다른 저륜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후보님이 최근에 국민의힘 말고 당을 떠나서 사람을 봐달라 이런 호소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김용판 일대 말고 그냥 김용판 자체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뭐 국민의힘으로 보더라도 승산이 있고 제 개인으로 봐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구청장이 선거는 정치적보다는 우리 주민의 삶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 차를 갖춘, 경륜을 갖춘 그런 리더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 이때까지 경력이나 여러 가지 성과가 훨씬 더 적임자라는 것을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은 주민들은 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시군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주폭 검거 이게 아주 의원님의 굉장한 활약이 있으셨는데, 사실 경찰은 이렇게 좀 잡고 권위적으로 조직 문화를 운영하고 이런 경향이 커요. 이게 행정 조직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다 계획이 있으세요? 제 책을 다 아예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제 책의 핵심 키워드가 저는 존중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존중을 통해서 제가 충북청장과 서울청장을 바꿨죠. 우리 직원들은 손발이 아닙니다. 두뇌고 존중을 통해서 창의와 혁신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적용시켰죠. 자기주도를 했고, 좀 전에 주폭 검거를 했는데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꾼 겁니다. 음주 문화하고 주폭이란 말도 제가 최초로 만들었고 특허까지 냈습니다. 네, 주치폭력. 주폭 척결을 통해서 지금 팔소에 매맞거나 동사무소 복지 담당 매맞거나 거의 없어졌죠. 근본은 저희 그 철학에 따르는 시책에서 나왔습니다. 그 철학의 바탕은 존중이었어요. 네. 그 존중을 통해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물론 제가 고뇌한 결과로 방향은 제시했지만 그 이루는 성과에는 직원들의 그 뛰어난
그런 여러 가지 창의력이 없어서는 안 되었다. 네. 달서구청도 마찬가지죠. 직원 한 명 한 명이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이 모든 명을 주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존중감을 받을 때 네. 일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두 배가 아니라 10배 정도의 차이를 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 개개인을 존중하시겠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뭐 지금 선거 국면이라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 서로를 공격하시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에서 후보님 공천 확정을 놓고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유포했었다. 국민의힘이 이런 사람을 공천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성남시장 시절에 국제 마피아파로부터 이재명 지금 대통령 전 성남시장이 20억 원의 돈다발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었어요. 근데 같은 주장을 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 4년 동안을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감히 자부하는데 다만 오게티가 한 가지 있는데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준비를 하는 도중에 네. 우연히 TV조선의 그 유튜브를 보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길래 원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그때 이제 제가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국정감사 불과 한 3, 4일 전이었어요. 네. 근데 그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최선을 가지고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뭐 방송에도 나온 적도 있고 당시 이재명 그 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산민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객관론적으로 이래 밝혀졌기 때문에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도 제가 송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제가 행안위 할 때는 우리 행안위 그 의원들한테 이거 진짜 참 솔직히 말해 내가 정말 송구하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처음 전하는 거죠. 네. 어차피 또 TV 토론하면 또 물을 거예요. 뭐 사과할 건 사과해야죠. 네. 의원님 뭐 인정이 네. 아주 빠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객관적으로 이제 법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좀 더 치밀하게 제대로 제 자원명 중에 하나가 믿더라도 확인하라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제가 부족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검증이 부족했다. 일부러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걸? 네, 인정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달서구 얘기를 좀 여쭤보자면 이제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설계가 나왔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건립과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엔 또 설계안에 대해서 반발이 많아요. 그 지금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게 높이나 이런 부분에서 랜드마크가 되기엔 부족하다 주장을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글쎄 일단 대구시가 주체입니다. 지난번 홍준표 시장이 워낙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갈등도 많았고 네. 그나마 저희기 때문에 단판다 해서 설계 용도도 딴 것입니다. 딴 것이고 서울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청에서 의견은 제시하더라도 결국은 의견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진행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존중해서 넣되 꼭 뭐 28에서 28층 한다 하는 그거는 과연 그게 정답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또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사실 그럼요.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착공되기를 바랄 빨리 것 해야 같아요. 됩니다. 그만 지연했으면 좋겠다는 이 목소리가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상훈 기자도 질문 하나 해주시죠. 그런데 뭐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도 한번 권영진 의원이랑 이렇게 좀 세게 붙기도 했었고 이번에 신청사 때문에 붙었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붙기도 했었고 이번에 이제 그것 때문에는 잘했었지만 공천 과정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뭔가 이제 후보님과 이렇게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런 지점들이 좀 어렵게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을런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물론 의미는 있지만 저도 국회의원 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게 진정으로 우리 대구 시민이 원하는 것인지 달서구 구민이 원하는 것이 절절한 마음을 제대로 엮어서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 있는 예를 들어 구청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이태용 구청장님은 과연
홍준표 시장님 직접 만나서 말한 적이 있는지 홍 시장은 뭐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자 공천과정 가는데 좀 한마디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단일화 과정 그거는 그분들 두 분이 등록할 때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갔습니다. 가서 보니 12조항 이렇게 돼 있어요. 후보자는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경선 후보자에서 사퇴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있어요. 저 직접 봤거든요. 네. 그때 4시까지 빨리 경비를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갑니다. 그 경선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납부해야 된다. 3시 회의 시작했는데 4시 납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경선이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네. 그 홍성주 당시 후보는 나중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규정 자체를 못 봤다고. 네, 몰랐다고 그 하더라고요. 알았으면 단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이기 때문에 네. 경선 운동이 하는 동안하고 다른 거예요. 음. 운동이 아닙니다. 경선이 진행 동안입니다. 네, 마지막 끝날 때까지라는 그럼 처음 시작할 의미죠. 때 이게 바로 등록하고 사인하고 서명서 내고 돈 지불하는 것이 경선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것을 그 당시 참여했다 그러면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이 꼼꼼하게 보셨군요. 그럼요. 저는 직접 갔죠. 네. 두 분 오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대리 사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달서구는 성서공단이 있는 지역인데 성서공단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혁신이 필요하다 외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차별화된 변화의 방법 갖고 계세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높은 사람이 말로매가 다 된다 그러면은 못 사는 나라 없고 못 사는 지역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걸 이루려고 그러면은 치밀한 과학적인 전략과 기본적인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성서공단은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서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포지티브 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제조업을 외에는 안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된다는 거로 네거티브 존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절박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그 달서구청장은 제가 할 겁니다. 네. 지금은 대구시 관리한다고 달서구에서는 손 놓고 있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객가지로 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신경 쓰거든요. 네. 그건 근본이 아니죠. 370만 평이 산업뿐만 아니라 주거도 하고 문화가 되는 거리를 만들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 권한을 그러면 시에서 구로 바꾸는 그런 아니 법률 전혀 아니죠. 개정일까요? 방금 말했잖아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정부하고 국회와 관련됩니다. 네.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되지만 중앙부처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국회는 법률 했잖아요. 개정이 권한을 이제 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갖게 하겠다 이런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입니까? 제가 대구시하고 협조해가지고 앞장서서 해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절실하게 이걸 이루려고 그런 의지를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사실 법 개정은 지금 다수당이 여당이잖아요.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 조금 어려움은 더 있을 것 쉽습니다.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달서만의 문제, 전국의 문제예요. 네. 공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정밀히 용역 줘서 제대로 하면은 저는 3년 내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확신합니다. 아, 그 그렇죠. 제 말고는 딴 사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신감이 있으시군요. 그럼요. 그는 국회 경력이 있고 저는 제가 4년 동안에 21대에서 대구에서는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도 많이 차이나게 네. 법을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네, 의원으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활용하실 수 그런 있다는 인맥이 얘기시군요. 중요하죠. 장관 구청장이 일개 구청장이 장관 만나기 어렵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 동안 제 사무실에 그 간담회를 장관 3분과 미팅 시켜줬습니다. 네. 달서구청의 국장 2분, 대구시 국장 1분.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국회의원 출신의 구청장이나 군수가 있나요? 서울에 지금 저 종로구청장도 있고요. 네. 뭐 서울은 남양주는 그런데 그것도 있고 대구 경부는 아무도 없어요. 보통은 수도권 아니고는 많이 그래서 없죠. 제가 대구 경부 최초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반드시 됩니다. 저는. 네, 의원 경험이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엄청나게 도움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많이 됐어요.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은 어쨌든 보수의 아이콘인데요. 뭐 김부겸 총리랑 원래 개인적으로 친하다고는 하지만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이념, 진영보다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2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선 홍준표 전 시장께서 그 중간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사퇴하면서 멋진 말을 남겼죠. 이제는 평범한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네, 대구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평범한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 분이 왜 여기 대구시에 대해서 공내락 판내락 하는지 참 희한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아요. 네.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 저는 실용주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실용주의란 결국은 우리 국민의 시민의 삶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따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분을 이제 실용주의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김부겸 씨만이 실용주의 대표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한 명 누군가 된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나올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 좀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그분이 여당이라고 인사라서 예산 막 주고 야당이 됐다 안 주고 그럴 정도로 째째한 스케일의 지도자는 아니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얼마나 대구시의 발전에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절절한 대구시의 염원을 담아서 해놨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야당이 중요합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은. 네, 의지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뭐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네, 주민들을 위한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제일 중요한 게 그걸 이야기시군요. 쟁취하는 에너지를 가진 지도자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 목감기라고 하셨는데 뭐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목에 별로 영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세요? 해보니까 더 목이 풀리시는 것 아니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뭐 좀 뜨거운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들도 참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 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여쭤볼 것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제 유튜브를 조금 켜가지고 유튜브에서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기자도 궁금한 거 더 있으세요?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면 홍준표 시장이랑은 의원님도 좀 친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한때 제가 지휘선 했으니까요. 국회의원 때. 그러니까 뭐 계속 지휘선 했죠. 그래서 저는 홍 전 시장의 이 지지에 대해서 조금 뭐 공감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저는 제 철학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네. 어떤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 전체를 하는 거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제 철학이 맞아야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짓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류현장의 마이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이크는 이제 오프했고 유튜브를 온했습니다.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의 김용판 달서구청장 후보 계속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방송했는데요. 저희 방송에 나오신 분들 중에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가셨거든요. 제일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 마음이 편하신 거 네, 아니신가? 확실히. 이게 이제 공천이 확정되고 저는 나면 제 사실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공천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겠죠. 네. 그런 드림었을 겁니다. 또 TK에서의 국민의힘 후보시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저는 그거 아니라도 TK 아니라도 저는 이깁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요즘 많이 다니실 텐데 사실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 보셨지만요. 그때는 이제 지역이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달서구가. 그때보다 구청장이 오히려 유권자는 많아요.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좋아했던 게요. 그 공약을 이야기하면요. 저는 제 공약의 원칙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공약을 반드시 한다. 근데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공약은 국회의원보다 구청에 할 게 훨씬 많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면에서 편하게 공약도 만들었고 네. 즐겁게 많은 사람 만나고 대화하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국회의원 때보다 훨씬 더 힘은 들었지만 마음은 네. 훨씬 더 편하게 운동했다. 아, 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 가운데 그 공백 기간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나요? 제가 매월 민원회에 달을 했습니다. 네. 김용판 의원과 함께하는. 네. 그래서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달서비행은 가박을하고 모이는 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지나면서 봤다 그러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민원회 달 그건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네. 의원님은 그러면 이거 구청장 선거를 언제쯤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듣기로는 뭐 꽤 저는 오래전부터 구청장을 이제 떨어지고 나서 고민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권했고 그 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재선 실패한 것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 공직 인생에 또 주변에 많이 권유하고 해서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서울경찰청장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구청장 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 대구 경북의 문화에서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보고
지역 발전에는 내 고향이 울배입니다. 제 고향 이걸 대혁신해서 제가 늘 노래하는 게 있거든요. 달서구를 대한민국 행복자치의 성지로 만들겠다. 성지란 건 순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배우러 오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현 구청장이 대구 중심 달서 시대라는데 그건 만만이죠. 왜냐하면은 배우러 와야 돼요. 근데 물어보니까 다른 데서 배우러 오냐? 배우러 온 거 없다하대요. 저는 제가 하면 전국에서 배우러 오게 될 겁니다. 어떤 걸 배우러 올까요? 잘하는 걸요. 그 전에 이제 제가 100일 동안에 또 배우러 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각가별로. 예를 들어 성동구가 저는 성동경찰서장을 했습니다. 그 가까워 가지고 구청을 그때 수시로 많이 갔는데 그때 성동구청 민원실하고 지금 민원실하고는요 상전백회했습니다. 천재개벽했죠. 당장 민원실 직원부터 보낼 겁니다. 가보면 압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 좀 거의 뭐 10점 그때 그 90점 이래야 되니까 네. 뭐 10배 차이 나는 달서구의 지금 민원은 10점이다. 10점. 성동구는 90점이고. 라고 느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가보면은. 그렇군요. 배울 가보세요. 만한 자치구에 가면 보내겠다. 그냥 절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별로 과별로 배우러 갑니다. 저는 경찰인덕을 한배단이라 지었어요. 한수 배우라는 단체. 그래서 한배단. 지금, 네. 예. 그리고 경찰에 그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 하면서 알았습니다. 해관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한배단이 운영됩니다. 저절로. 네. 첫날 이야기되죠. 네. 첫날부터 승부가 갈려요. 음. 그 100일 동안에 못하면요. 그다음 못합니다. 첫날 제대로 못하면 못해요. 네. 저는 첫날 서울경찰청장 할 때도 PPT로 브리핑했습니다. 네. 제 철학을 담아가지고 그렇군요. 이분도 내가 PPT로 브리핑합니다. 네. 구청장 이태원- 당선되자마자 첫날에. 그럼요. 그리고 직원들 하여금 진단하게 해야 돼요. 제가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창의와 혁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네. 돈으로 인정 안 한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고 달대 핵이라고 제가 만듭니다. 달서 대전을 위한 혁신단. 네. 그 단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각 과별로 부서별로 우수한 인재를 해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기업장 떼고 달서구의 전 예산과 사업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 약하잖아요. 그 공부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공부시킬 수 있는 외부의 훌륭한 두 분은 벌써 포섭 제하고 돼 있습니다. 도와주기로. 누가 도와주시나요? 한 분은 류량도 박사라고 저는 경찰 하는 동안에 도와주셨고 그래서 네. 경찰 혁신을 성과를 냈고 또 한 분은 최동규 박사라고 제가 영남일보 CEO 과정 가가지고 우연히 이제 들었는데 네. 저는 존중 키워드를 책을 줬더니 정도올라고 찾아오셨어요. 대구도 소통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분은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 교육시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태원 청장 3선이나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평가보다는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북경찰청장 할 때 취임사 때 말이죠. 네. 주민들과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떠날 때 임기 1년입니다. 떠날 때 충북경찰의 브랜드 가치를 10배 높이겠다. 그렇게 말했고 떠날 때 기자들이 10배 더 높였다 그랬습니다. 이 첫째 주폭적결이 나왔고 완전히 법질서를 바꿨거든요. 그러고 자기주도 근무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발소 직원들이 자기가 순찰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순찰선을 정하는 거죠. 목표를 정하고 큰 목표와에 소목표를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이 토의 거쳐서 정하는 겁니다. 네. 이 자기주도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비로소 창의가 나와요. 네. 지시 일변도에서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창의 안 나옵니다. 아주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 지시가 우선은 성과 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가 안 나와요. 네, 정규 방송에서 말씀하신 존중에 대한 이야기이신 것 그럼요.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지도가 훨씬 높게 나오시잖아요. 상대 후보보다는. 그런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하고 아마 기초자치단체장들 선거에도 좀 유의미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의미한까지는 아니고 살짝 의미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상대 후보가 조금 업은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은 주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하시고요. 많이 네. 알아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 절로 알죠.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눈꽃만큼도 개의치 않습니다. 제 갈 길을 가는 것이고. 네, 이상훈 기자도 뭐 영향이 조금 있을 거다 보세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아서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표밭이 괜찮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게 좀 젊은이들일수록 오히려 직주락이 내가 공략하는 걸 이야기된다 그러면요. 저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삶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서구가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청년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유출도 사실 대구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심한데 이 청년 유출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세요? 글쎄 일관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제 많지만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 뭐 결혼 정책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는 당연한 것이고 네. 가장 근본인 성서공단의 직주락 문화를 바꾸게 되면요. 청년들이 거기서 출퇴근도 바로 가깝게 되고 하게 되다 보면은 그게 기업을 이래 오세요 오는 게 아니에요. 올 수밖에 없는 문화를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저절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성하는 성서공단을 그걸 단순히 성서공단 이름도 바꿔야 돼요. 이름도 구로의 지밸류로 해줘야 했지 됩니다.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걸 공약에 걸었습니다. 대구 성서 스마트 밸리 그걸 DS 밸리라고 합니다. 성서공단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DS 밸리로. 이름도 젊게. 그럼요. 이거는 달서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올려가지고 강하게 조창하고 의미 있게 되면 통과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한다는 거죠. 네, 이름도 바꾸고 정주 여건 뭐 청년들이 정주락이 좋아하는 된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 오게 돼요. 네,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그게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고 그 지역의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죠. 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또 많이 방향을 찾으시고 주민들 목소리를 반영하셔서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